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작년 10월 13일 시정질의에서 제가 시장님께 했던 발언 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 담당관실에서는 접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날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 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작년 10월 이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소문의 실체를 아산시 행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운영지침 작년 12월 2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네, 예, 국장님,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운영지침을 만들고 운영하기 이전에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은 얻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예규나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규로서 제정을 했습니다. 예, 예규나 훈령으로 제정을 했다. 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은 없으며, 세 번째는 허가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본 내용은 타시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훈령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문의했던 내용이고 그 답변의 주 내용입니다. 아산시는 이런 문의조차 없었죠,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 실무종합 운영지침은 국토개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례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안에 자료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하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지 어디에 문의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네. 상위 법령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이나 재량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기 구속적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사안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의에서도 상위 법령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부 기준이나 해석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 주신 내용처럼 불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딱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까지지 검토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짓말쟁이가 어떤 거짓말쟁이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가장 무서운 거짓말쟁이. 잘 듣겠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섞어서 하는 거짓말쟁이가 진짜 무서운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운영 지침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고요. 불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주관적 검토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검토를 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허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개획법 58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시장분선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각부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 또는 경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판례에서도 예. 불확정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시장문세 재량권이라고 허가권자에 예,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예, 판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심의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루하루 대출이자가 다가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직업분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주신 답변 중에 적법하게 처리기한을 정상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처리 기한은 따로 없고요. 없죠? 건축법이나 이런 건축허가나 뭐 개발행 허가에 대한 처리 기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자체에는 날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기한 기준이. 네. 현재 아산시 허가 관련해서 2022년 10월 이후 본 의원이 그 시정지를 했던 이후 보안 또는 도시개발심의위원회로 인해서 60일 이상 지연된 건이 84건입니다. 지금 당초 허가 시스템보다 정식 법적 검토도 받지 않는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허가나 허가 통보 기간은 무기한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기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 복합 민원일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조항의 포인트는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건축법에서는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전 결정 제도와 사전 심사 청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역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듯 하지만 시작 전부터가 다른 제도들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건축허가 신청자가 원할 때 신청하는 거고요. 사전 결정 및 심사를 통해서 협의 보완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지 마는지도 결정하고요. 상정해도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건축물의 건축 자체가 개발행위의 범주를 같이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건축법만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국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어떤 기준도 같이 검토를 네.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들으면 건축법에 검토만 했지 개발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검토를 안 하고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난개발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개별법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까지도 예. 국토개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도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예, 예. 비슷한 개념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기준을 지침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지침은 조례 없이 단독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대법원 판례를 다 검토하셔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아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고 표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찾아본 판례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불허가 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연유산 인근 개발건입니다. 절차상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임야의 건축물이 신축되더라도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없고 인근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내어준 사실에 따라서 평평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난 건들 외에 경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불가통보 처분 취소된 판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절차상에 행정소송이 됐을 때 시민의 혈세로 그 소송 비용을 다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아산시는 이런 허가가 들어오고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그 의견을 시에서 냈을 때 건축주나 용역사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불허가 처분 소규모 실무조합 시비회를 9건을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불허가 처분의 건은 한 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에 불만이 있으면은 행정위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지금 개발행위 기준 58조의 개발행위 불합정한 개념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이 재량권에 대해서 이탈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소송에서 이긴 부분만 갖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여러 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판례를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예. 58조에 불합정한 개념으로 해서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판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준이 맞는 경우에만 기준과 규칙과 행정허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거기에서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본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불가나 허가를 결정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해당 과의 답변은 소규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불가를 결정하진 않고 의견만 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가 어떠세요? 기준에서 예, 법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허가권자는 시장 분수잖아요. 그 판단을 시장 분수가 할 수밖에 없는 기준에 거고. 맞지 않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우리의 판단하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판례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장님. 국토계획에서 정하는 뭐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어떤 조화 이런 거는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하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건 아니지만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냐 판단이 아니냐의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규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국장님 혹시 이 건은 허가건입니까? 불허가건입니까? 이렇게 협의 결과 내역서가 건축주에게 갔습니다. 이건 허가입니까? 허가 불가입니까? 예, 근데 앞서 해당 과에서는 여러 차례 저한테 허가 불가를 내리진 않고 의견만 낸다라고 답변을 줬었고요. 이렇게 의견서를 협의 결과 내역서를 주면 건축주나 또는 용역사는 허가 불가가 명확하게 떨어지기 전에 취하를 해야 다음번에 다시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자진 취하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상 서류에 이 건으로 인해서 허가 불가가 난 건이 없다라는 답변이 오는 거죠. 10건이 불합정하게 처리가 됐는데요. 그중에 한 건에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고 9건은 자진 취하를 한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 이후 총 몇 건 상정되고 얼마나 회의 진행이 있었죠?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 9월부터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19건 운영을 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예. 그 중에 한 건은 반려를 했고 9건은 아마 취하를 한 거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시장에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예. 문제가 없어서 보완해서간 매들 부분은 전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당연히 있습니다. 취하되는 것은 보고가 안 되고요. 그 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죠. 당연히. 그럼 국장님 그 보고를 구두로 하십니까? 서류로 하십니까? 도면을 갖고 가서 구두를 합니다. 도면으로 구두로 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이런 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서류 보셨습니까? 제가 서면 질문했던 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목록? 예, 받아보셨죠? 예. 보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보시고서 이상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거는 예. 보안에서 수정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해서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달라고 또 당부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회의록도 없고 결과 보고 공문도 없고 결과 통지 공문도 모두 없습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 보고 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국장님 결과 보고 공문 단 2건만 있고요. 99건 중에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는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행정으로 시민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잘못된 걸 꼬집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정 보완이 아닙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세움타라는 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세운태 건축행정 시스템인데요. 예. 여기 소주나 이런 걸 올려서 예. 담당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담당자들이 보고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개별적 검토의 번거로움,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건축주나 용역사가 허가를 위해서 이 서류를 올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과들이 의견을 주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상하게 아산시에서는 거꾸로 모든 건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세움터에 올려서 건축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다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는 민선 7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단순히 소규모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동주택이나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제한이라든지 부산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종합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지금 쇼파는 다 치웠고요.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회의 탁자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아산시에서 거꾸로 하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아산시 허가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시스템에서 담당자들이 판단하고 올리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를 운영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 실무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그 상정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본인 혼자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거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 요청을 하면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닌 담당자의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말고 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를 좀 삼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충청남도에서 어렵게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아산시의 인구 65만의 가능성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잘 조성되고 있는 아산시에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반대 행정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 행정에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금일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나면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로 인한 자진 철회, 허가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할 것이고요. 또한 신위원회 이후 보고서도 회의록도 결과보고 공문 결과통지 공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최종 결정한 시장의 직권남용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